유엔 특별보고관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혀 유엔 차원의 공식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반발하는 시민단체가 공사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혀 공사 과정에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주차장이나 공한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한 해 300대나 발생하면서 행정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심지 하천에 오폐수가 방류돼 주민 원성이 높지만 행정기관은 한 달 이상 이 같은 내용을 방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에 대해 미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관계자가 제주를 찾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엔 차원의 공식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1948년부터 6년 6개월간 제주도민 인구의 10분의 1인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 4.3. 진상보고서 발간과 대통령 사과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피해자 배보상과 미국의 사과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는 지지부진합니다. 미군정 당시 발생한 4.3에 대해 미국이 사과하고 피해자 배보상 등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유엔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바로 동북아시아의 가장 핵심 지역에 놓여 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평화의 섬이 될 수도 있고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평화의 섬이 될 수도 있고. 유엔 과거사 특별보고관은 제주를 찾아 제주 4.3의 실상에 대해 듣고 진실과 정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4.3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엔 차원에서 4.3 해결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am willing to cooperate with all efforts, especially the governmental efforts, in order to provide proper satisfactions to the victims. 유엔 특별보고관은 내일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4.3 유족들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제주 4.3의 현안 문제들이 오는 9월 발표되는 유엔 인권이사의 보고서에 포함돼 미국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을 받아 의료 진료증 대신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제주항공 항공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이 감면되고 공영관광지 입장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상은 희생자와 유족 생존자 7만 9천여 명입니다. 주차장이나 공한지에 주인을 알 수 없는 차량이 오랜 기간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방치 차량이 한 해 300대나 발생하다 보니 행정기관도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공원 인근 주차장에 낡은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바퀴 아래 풀이 자랐습니다. 이곳 신상공원 주차장에는 차량이 3대나 방치돼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아예 번호판이 영치된 채 세워져 있고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이 차는 버려진 지 오래됐는지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거 뭐 1, 2년도 아니고 뭐 여기서 일로 옮겼다 뭐 그런 행모니까 잘도 불편하죠.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이거 한 4년 된 것도 있고 신상공원 운동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주차장에도 차량 한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차체가 찌그러지고 도색이 벗겨져 녹이스럽고 번호판도 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가며 공영주차장에 버려지는 차량만 한 해 300여 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한 차량들로 차량을 폐차하려면 밀린 세금을 내야 해 몰래 세워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신고를 받고 폐차를 하고 나면 차주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방치 차량을 적발하면 2달가량 보관했다 폐차를 하고 있지만 보관 장소도 넉넉지 않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방치 차량 소유자분들께서는 왜 자기 차량만 갖고 그러느냐, 사유재산인데 왜 그러느냐 해가지고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차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자진 처리를 거부해 해마다 강제 폐차되는 차량은 50여 대. 일부 차주들의 비양심 때문에 행정력은 낭비되고 주차난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압축 쓰레기 해외 반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다툼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제주산 압축 쓰레기 2,700여 톤이 필리핀 세부항에서 반송돼 공해상에서 대기한 것과 관련해 현재 해운회사 측이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반송된 물량과 평택, 광양항 등에 보관 중인 압축 쓰레기 만여 톤을 우선 처리한 뒤 해당 위탁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당국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는데요. 결국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제보뉴스 이소영 기자입니다. 교량 옹벽 틈으로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돌을 쌓아 2m 높이로 만든 옹벽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고 하천 주변에는 곳곳에 하수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다. 돌틈에서 나온 오수는 심한 악취를 풍기며 200여 미터가량 흘러내려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약 한 달 전부터 옹벽 틈에서 오수가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제가 7시 출근하면 그때 보통 물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면은 약 거의 1시간 약 가량 물이 이제 흐르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사무실까지 냄새가 막 들어옵니다, 지금. 예, 막 진짜 하수 좀 이래 냄새 막 역겨운 정도로. 옹벽에는 인근 지역 30여 가구와 연결된 오수관이 설치돼 있는 상황. 오수관 내부에 카메라를 넣어 살펴봤습니다. 옹벽에 있는 오수관과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연결하는 또 다른 오수관과의 연결 부위가 끊겨 10cm가량 벌어져 있습니다. 그 관과 관의 그 이음새 부분이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부식 같은 걸로 인한 건지. 제주시는 해당 오수관에 대한 보수 공사에 나서는 한편 주변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수가 언제부터 얼마나 하천으로 유입됐는지는 알 수조차 없어 하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는 현장에 24시간 머물며 공사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제주도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해 충돌도 우려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가로수길 안쪽이 폭격을 맞은 듯 잘려나간 삼나무가 쌓여 있습니다. 훼손된 숲 사이로 대형 삼나무집 한 채가 들어옵니다. 시민활동가들이 머물 공간으로 공사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삼나무 벌채 과정과 비자림로 파괴 현장을 기록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공사 현장의 무수한 생명체의 울음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이 소수 토건 세력과 권력자의 배를 불리며 어떻게 제주를 망쳐가는지 낱낱이 알릴 것이다. 활동가들은 삼나무 숲 사이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경관도로로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삼나무 청구르를 베어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공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숲을 베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비자림로 확장은 오랜 수건으로 현재 도로로는 하루 1440대에 이르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비자림로를 왕래하면서 거의 어떤 생명을 걸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2차선에서 한쪽에 차가 돼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통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비자림로니까 비자나무로 대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제주도는 공사를 재개하려면 중장비 등을 동원해야 해 벌채 작업이 시작되려면 며칠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사 재개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 시민 단체들과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는 내일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오후를 기해 산지와 남부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하고 모레 새벽까지 30에서 80mm, 산지에는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경운기 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제주시 한림읍 서부보건소 인근에 있는 밭에서 64살 고모 씨가 경운기에 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와 경운기가 충돌해 경운기 운전자 74살 강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제주시 구잡 하도리 용문사 인근 해상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79살 해녀 송모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송 씨는 동료 해녀에 의해 구조돼 119 구급대 응급처치를 받으며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집주인 등을 위협한 혐의로 27살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주택과 중소업체 사무실에 잇따라 침입해 흉기로 집주인 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신분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 행위를 한 완도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N호는 지난 18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 추자도 남서쪽 9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는 허가 없이 다른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도 압축 쓰레기 해외 반출 사태와 관련해 적절한 때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해 대응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업체에 맡겨놓고 처리 과정을 간과하거나 편승한 것은 아닌지 조직과 기구 등 업무 체계 전반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일자리와 민생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1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과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에 비해 일자리와 민생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에 치우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갈등 해소가 중요한데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시찰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